신속 정확 투명. 안녕하세요. 원대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앞니 브릿지를 임플란트로 전환했던 환자분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앞니 2개가 없으셔서 4개짜리 브릿지를 하고 계셨던 환자분이신데 2차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삭아서 브릿지가 빠져서 탈락한 채로 내원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구강 내 사진인데요. 기존에 있던 브릿지 4개짜리 브릿지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2차 충치로 인해서 안쪽이 썩어서 치아를 잡고 있던 브릿지가 빠지게 돼서 이렇게 내원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던 치아들이 충치가 좀 있고 기둥이 위치가 좀 좋지는 않고 보시게 되면 잇몸 위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브릿지를 씌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치아의 반 이상 부분이 한 2-3mm 정도, 잇몸 위쪽으로 한 2-3mm 정도 남아있어야 다시 씌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이상을 버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페룰이라고 하게 되는데 전문용어로 페룰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다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잇몸하고 같은 높이, 일부는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180도 이상이 안 된다거나 남아있는 부분이 적다거나 하게 되면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랫입술 하모 사진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치아가 없는 채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상태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신경치료를 했던 양쪽에 작은 앞니 2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썩어서 빠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분에 있어서는 이 2개의 작은 앞니를 제거를 하고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지는 않고 가운데 2개의 임플란트를 심었던 경우인데요. 이렇게 치료를 진행했던 이유는 이 부분 작은 앞니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가 굉장히 얇고 폭이 얇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있어서의 잇몸 뼈의 두께보다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을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뼈 이식을 해야 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고 기다렸다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고정식 임시치아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생기시기 때문에 환자분의 편의를 높이고 또한 나중에 임플란트가 끝난 후에 보철물을 할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하기 위해서 위치를 가운데에 2개의 임플란트를 침입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임시치아를 위한 기둥을 바로 수술 당일날 연결했는데요. 그 이후에 흐릿하게 보이는 임시치아를 바로 만들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연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멘 워시아웃이라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양쪽 끝에 기둥, 이런 어버트먼트, 지주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시멘 워시아웃으로 인한 충치가 없기 때문에 위치가 크게 상관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뼈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2개를 심는다 할지라도 양쪽 끝에 심느냐 아니면 가운데 2개 심느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심느냐 이렇게 심는 것들이 힘의 문제에 있어서 역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큰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뼈 상태에 있어서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상태에 있어서는 가운데 2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향후 예후에 있어서나 임시치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뺀 위치보다는 이가 없던 위치에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치료가 진행되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임플란트가 마무리되어서 지르코니아라는 보철물로 이를 만들었던 경우가 되겠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임플란트가 심겨 있게 되고 이쪽 빠진 부분, 이가 있던 부분에는 가짜 이로 이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강 내 상태에서는 환자분의 임플란트가 어디에 심겨졌는지 그것들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양쪽 끝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랑은 뭐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철물이 마무리되어서 이게 들어간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쪽에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뼈 안쪽에 심겨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부분은 작은 앞니에 있어서는 굉장히 뼈가 얇고 이쪽에 레터럴 인사이저라고 하게 되는데 측절치라고 하게 되는데 측절치 있어서는 이 뼈 부분이 이렇게 함몰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좀 다량의 뼈 이식이 필요하고
치료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가운데로 변환해서 임플란트를 마무리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는 사진이 되겠고요. 임플란트 브릿지가 4개가 적용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안모 사진이고요. 최종적으로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하안모 사진이 되겠습니다. 무광내 사진의 비치료 전후가 되겠고요. 보시는 대로 남아있는 치아들이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들어간 이후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환면이라고 하는 위쪽 면에서 바라봤을 때 뿌리 상태가 되겠고 임플란트가 마무리됐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앞니 치료 전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니 임플란트 브릿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보철물이 있던, 기존에 브릿지가 있던 상태에서 이게 망가져서 보철물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게 되는데, 과거에 있어서는 그 옆에 송곳니, 넓혀서 이 송곳니를 깎아서 6개짜리 이제 브릿지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임플란트를 많이 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최근에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옆에 치아를 손대지 않고 비어있는 부분에 임플란트를 2개를 식립해서 앞니 4개를 만드는 임플란트 브릿지로 치료 방법이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이 수술하는 당일날 임시치아를 바로 만들어드려서 환자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바로 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임시치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술 당일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보철물이 조금 더 형태적으로 예쁘게 기능적으로도 우월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환자분의 뼈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라는 것들을 결정해서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앞니 임플란트 브릿지 직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